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반전이 숨어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시어머니.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농촌 할머니 같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서울 며느리가 시골 시어머니를 얕보고 무시했다가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가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35평형 브랜드 아파트 12층에 사는 김지은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는 골프 모임으로 나간 상태였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서연이는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죠. 지은 씨는 명품 요가복을 입고 거실에서 필라테스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아이폰으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두고 자신의 운동 모습을 팔로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죠.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홈 필라테스로 몸매 관리 중이에요. 이 요가복은 프랑스에서 직구한 거예요. 색감이 정말 예쁘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지은 씨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운동을 멈췄습니다. 아, 누가 일요일 아침부터 벨을 누르는 거야? 서연아, 엄마 운동 중이니까 문 좀 봐줄래? 싫어요. 저도 바빠요. 서연이가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은 씨가 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커다란 보따리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촌스러운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죠. 누구세요? 지은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어머니야.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박순덕 씨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아이고,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랬지. 서울 구경도 하고 우리 손녀딸도 보고 싶어서 왔단다. 순덕 씨는 큰 보따리와 함께 낡은 가방까지 들고 계셨습니다. 시골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지하철까지 타고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은 씨의 표정은 반갑기보다는 당황과 짜증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해주셔야. 집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괜찮다, 괜찮아. 어차피 며칠만 있을 거니까. 순덕 씨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지은 씨는 마지못해 비켜섰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아직 켜져 있었고 팔로워들이 댓글로 누가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여러분, 갑자기 손님이 와서 방송 끝낼게요. 다음에 봐요. 지은 씨가 급히 방송을 끄고 난 후 순덕 씨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집이 정말 넓고 좋구나. 우리 민수가 출세했네. 출세했어. 할머니다. 서연이가 그제서야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순덕 씨가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어머니, 며칠 계실 거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글쎄다, 한 일주일. 아니면 열흘. 서울 구경도 하고 서연이랑 시간도 보내고. 지은 씨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이라니.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였죠. 아, 그리고 이거 시골에서 가져온 거야. 순덕 씨가 큰 보따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 배추, 감자, 고구마. 다 우리 밭에서 직접 기른 거란다. 요즘 물가도 비싸다던데 이거 먹으면 장보기도 편할 거야. 보따리에서 나온 것들은 정말 신선해 보였지만 흙이 묻어 있었고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평소 마트에서 깨끗하게 포장된 유기농 채소만 사서 먹던 터라 이런 시골 채소들이 어딘지 불편했던 것이죠.
어머니, 고마운데. 저희는 평소에 유기농 채소만 먹어서. 그리고 이거 씻기도 힘들고.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 유기농이지.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준 자연 그대로야. 순덕 씨는 신이 나서 채소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설명했지만 지은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일단 짐 정리부터 하실까요? 방은. 서연이 방에 함께 주무시면 될 것 같은데. 응? 서연이랑 같이? 그럼 서연이가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요. 서연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내심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게스트룸은 평소 자신의 운동 공간으로 쓰고 있었고 안방은 당연히 부부만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순덕 씨가 도착한 첫날 저녁 민수 씨가 골프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민수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아, 보고 싶어서 그냥 왔지. 깜짝 놀라게 하려고 말 안 했어. 민수 씨는 어머니를 반가워하면서도 지은 씨의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평소대로 간편한 밀키트 음식을 데우려고 했는데 순덕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해줄까?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쳐서.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평소에 간단하게 먹어서요. 이거 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은 씨가 전자레인지에 밀키트를 돌리자 순덕 씨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해먹어야 건강에 좋은데 저런 걸로 끼니를 때우면.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먹어요. 바쁘기도 하고 영양도 다 계산되어 있어서 건강해요. 하지만 순덕 씨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밥 먹을 때는 TV 끄고 먹어야지. 순덕 씨가 말씀하시자 지은 씨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평소에 유튜브 보면서 먹어야 밥을 잘 먹어요. 안 보면 밥을 안 먹거든요. 그래도 밥상 앞에서는 예의가 있어야지.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은 씨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순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죠. 식사 후 순덕 씨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식기세척기 돌리면 되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해야지. 손님인 내가 앉아만 있을 수는 없지. 순덕 씨가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지은 씨가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된 주방이 엉망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아니야, 금방 할게. 하지만 순덕 씨는 식기세척기 사용법을 몰라 그릇들을 손으로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고 세제도 너무 많이 사용했죠. 지은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이럴 줄 알았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그날 밤 민수 씨와 지은 씨는 안방에서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언제까지 계실 거래요? 글쎄, 일주일 정도라고 하시는데. 일주일이요? 저 내일부터 요가 클래스도 있고 모임도 있는데. 어머니 혼자 집에 두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좀 참아줘. 어머니가 서울 오시는 것도 오랜만이잖아. 참긴 뭘 참아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수 씨는 중간에 끼인 상황이 힘들었지만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적당히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던 순덕 씨가 방문 앞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 지은 씨는 평소처럼 필라테스 수업을 받으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운동하러 갔다 올게요. 서연이 좀 봐주세요. 응, 그래. 다녀와라. 순덕 씨는 흔쾌히 대답하셨지만 지은 씨가 나간 후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서연이는 아침부터 태블릿만 보고 있었죠. 서연아,
할머니랑 같이 정리 좀 할까? 싫어요. 저는 이거 봐야 해요. 그래도 방 정리는 해야지.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순떡 씨는 서연이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나 민수가 어렸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할 수 없이 순덕 씨 혼자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은 씨가 정성스럽게 배치해둔 인테리어 소품들을 순덕 씨가 실용성 위주로 재배치한 것입니다. 꽃병은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쿠션들은 등받이로 쓰기 편한 곳으로, 장식품들은 먼지가 덜 쌓이는 곳으로. 순덕 씨 나름대로는 더 편리하게 만든 것이었지만 지은 씨가 돌아와서 보니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지은아 왔구나. 집이 좀 불편해 보여서 정리해뒀어. 정리요? 이게 정리예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몇 달 전에 인테리어 업체에 비싼 돈을 주고 맞춘 완벽한 배치가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 꽃병은 거기 있으면 안 되고요. 쿠션들도 원래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막 놓으시면. 아이고, 미안해. 몰랐네. 다시 해놓을게. 순떡 씨가 당황하며 되돌리려 했지만 지은 씨는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할게요. 지은 씨가 짜증을 내며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순떡 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날 오후 지은 씨의 친구들이 모임을 위해 집에 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온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 저기, 방에 계세요. 지은 씨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명품백을 들고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명품 정보, 아이들 학원 이야기, 남편들 직장 이야기 등등. 순떡 씨가 방에서 나와 정중하게 인사하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시어머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예의상 인사했지만 순떡 씨의 시골스러운 차림새를 보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야기 있으니까 방에서 좀 쉬세요. 지은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차라도 끓여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떡 씨가 방으로 들어간 후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힘들겠네. 시골 시어머니 모시고.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도 서울분이라서 다행이야. 요즘 시대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지은 씨는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예요. 집안 배치도 마음대로 바꾸시고 아이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언니가 너무 착해서 그래. 확실히 선 그어야 해. 맞아, 처음이 중요해. 한번 밀리면 계속 밀려. 이 모든 대화를 순떡 씨가 방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구조라 거실 소리가 그대로 들렸거든요. 순떡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의로 한 일들이 모두 미움받을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민수 씨가 회식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지은이랑 서연이랑 잘 지냈어. 순떡 씨는 억지로 밝게 대답했지만 민수 씨도 집안 분위기가 어색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민수 씨가 지은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요. 하지만 지은 씨의 표정을 보면 별일 없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이 뻔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가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느라 외출한 사이 순덕 씨는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서연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순떡 씨는 시골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서연이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고구마를 쪄서 주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은 씨의 최신식 주방용품들의 사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인덕션은 어떻게 켜는지, 전기압력솥은 어떻게 쓰는지,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이 가스레인지로 고구마를 삶기 시작했는데 물량 조절을 잘못해서 물이 넘쳐 가스레인지 주변이 젖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쩌지. 순떡 씨가 당황해서 수건으로 닦으려 했는데 그만 지은 씨가 아끼던 명품 수건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모임이 취소되어서 갑자기 집에 온 것이죠. 무슨 냄새지? 지은 씨가 현관에서부터 냄새를 맡았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물로 범벅이고 싱크대에는 고구마 껍질이 널려 있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지은아. 미안해. 서연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고구마를 삶아주려고 했는데. 고구마요? 고구마를 왜 주방에서 삶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데. 지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 이거 에르메스 수건이에요. 몇십만 원짜리라고요. 순떡 씨는 그저 수건인 줄만 알았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수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미안해, 몰랐어. 깨끗하게 빨아줄게. 빨면 뭐래요? 이미 얼룩이 졌는데.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고 집안일도 마음대로 하시고 정말 힘들어요. 순떡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아,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운동하러 가는 것도 미안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은 씨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교육에도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라요. 어머니 방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순떡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떡 씨가 겨우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이제 그만. 언제까지 계실 건지 정해주세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그때 서연이가 고구마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해준 고구마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지은 씨는 서연이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서연아, 그런 거 먹지 마. 세균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 엄마가 더 이상해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떡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까? 순떡 씨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연이가 살며시 할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서연아, 할머니가 집에 가야겠어. 왜요? 할머니 잘못 안 했는데.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순떡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가 좋은데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순떡 씨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 편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가족들만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떡 씨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박순덕님 택배입니다. 지은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온 택배라니. 어머니, 뭔가 주문하셨어요? 아, 그게. 순떡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보니 대신건설 회장님 댁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배송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아, 잘못 온 것 같아요. 이거 회장님 댁으로 가야 하는 건데. 아니야. 맞아. 순떡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맞다고요? 그때 순떡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신형 아이폰이었는데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그런 폰을 쓴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상무님. 네, 택배 받았습니다. 순떡 씨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어딘지 달라 보였습니다. 말투도 갑자기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죠. 내일 이사회 참석하겠습니다. 자료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지은 씨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상무?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를 끄는 순떡 씨가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구나. 어머니. 지금 무슨
그때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사장님, 지은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 남성이 순덕 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순덕 사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본사 미팅이 있습니다. 지은 씨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요. 어머니가 사장이라고요? 순덕 씨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지은아, 앉아봐. 이야기해 줄게. 어머니, 도대체 뭐가? 나는 대신건설 대표이사야. 지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신건설이라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회사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회사를 이어받았어. 벌써 15년째야. 순덕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골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럼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신 건 농사도 짓고 있어. 취미로. 시골 본가에서 주말에. 지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알면 달라질까 봐서. 순덕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은 돈을 알면 달라지거든. 진짜 마음을 알 수 없게 돼. 지은 씨는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빨리 돌아가시길 바랐던 것들이. 시어머니는 사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봤어. 진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순덕 씨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수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알겠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지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순덕 씨가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정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순덕 씨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치마 저고리를 벗고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품격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성공한 여성 CEO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고. 그게 바로 문제야. 순덕 씨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은 순덕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며 자연스럽게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김상무님, 오늘 계약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재개발 사업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대치동. 지은 씨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이 일대 전체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예요. 저희 회사에서 시행사를 맡았죠. 기사가 설명하자 지은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도? 네, 2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덕 씨가 지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희 아파트 소유자가 누군지 아니? 그야 저희죠. 아니야. 임대야. 지은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임대요? 민수 오빠가 사신 거라고 했는데. 민수가 월세로 사는 거야. 실제 소유주는 나야. 순덕 씨의 말에 지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민수가 대출받아서 집을 사려고 할 때 내가 대신 사주었어. 아들이 빚으로 고생하는 걸 보기 싫어서. 순덕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수한테는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했지. 너한테도 당연히 말 안 했고. 지은 씨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사실은 시어머니 소유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회사도 내가 주요 주주야. 네. 민수가 다니는 IT 회사. 내가 투자한 곳이거든. 그 회사 이사회에도 내가 참석해. 지은 씨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시어머니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순떡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때 민수 씨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갑자기 부르더니 민수 씨가 정장 입은 순떡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 옷은. 민수야, 앉아봐. 너한테도 말해줄 게 있어. 순떡 씨가 민수에게도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대신건설 대표이사이고 민수의 회사 주요 주주이며 이 집의 실제 소유주라는 것까지.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의존하게 될까 봐서. 그리고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서. 순떡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시골 할머니일 때와 지금 마음이 다르니? 어머니, 그게 무슨? 지은 씨는 확실히 다르네. 순떡 씨가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지은 씨, 지난 며칠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어머니, 저는 내가 촌스럽다고 생각했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지은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도 다 들었어. 지은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떡 씨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은 씨, 사과는 됐어. 이미 늦었거든. 순떡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할 일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을요? 우선 이 집부터. 순떡 씨가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 재개발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 시세가 거의 2배가 됐지. 민수 씨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집주인으로서 월세를 현실화하려고 해. 지금 월세가 너무 저렴했거든. 현재 민수 씨가 내고 있던 월세는 시세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순떡 씨가 아들을 배려해서 저렴하게 해준 것이었죠. 얼마나 올리실 건가요? 시세대로. 지금의 2배 정도. 지은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2배요? 그럼 한 달에 400만 원씩이요? 시장 가격이 그래. 싫으면 나가도 돼. 순떡 씨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 회사 일도 좀 정리해야겠어. 네. 회사요? 내가 그 회사에서 손 떼려고 해. 투자금도 회수하고.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떡 씨의 투자가 없으면 그 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질 텐데, 그럼 자신의 일자리도 위험해지는 것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왜? 비즈니스야.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지. 순떡 씨는 정말 냉정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네. 네. 너 인플루언서 한다고 했지?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일상을 공유하며 광고 수입을 얻고 있었거든요. 내가 광고주들한테 연락해 볼게.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들이 많거든. 지은 씨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광고를 주신다는? 아니, 반대야. 너랑 광고 계약하지 말라고 할 거야. 지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떡 씨는 정말로 복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너무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순떡 씨가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순떡이에요.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지은 씨는 순덕 씨의 전화를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인플루언서 수입이 끊기면 자신의 용돈이 없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수야, 너 차도 반납해야겠어. 차요? 내 명의로 된 차잖아. 내가 리스 끊을 거야. 민수 씨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사실은 순덕 씨 명의였습니다. 민수 씨의 신용으로는 그런 차를 살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됐어. 내 결정이야.
순떡 씨는 정말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안 가세요? 서연이만은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떡 씨의 표정이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울상이에요? 순떡 씨는 서연이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복수를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떡 씨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은 씨의 인플루언서 활동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요 광고주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네, 화장품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 광고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패션 브랜드입니다. 광고 모델 변경 사항이 있어서 지은 씨의 핸드폰으로 취소 연락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상해. 왜 갑자기 다들? 지은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요? 주요 투자자분이 투자 철회를 하셔서 민수 씨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민수 씨가 간청했습니다. 뭘 그만해?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 상관이 아니야. 순떡 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지은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진작 그럴 걸 그랬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순떡 씨는 냉담했습니다. 몰랐다고? 사람을 대하는 기본도 몰랐다고? 지은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민수 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순떡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순떡 씨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서연이 탓은 아니니까. 순떡 씨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집에서 나가줘. 일주일이요? 재계약은 안 할 거야. 다른 집 알아보든지 시골로 내려오든지. 지은 씨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골로요? 저희가 시골에서 뭐라고 살아요? 농사 지면 되지. 내가 농지 빌려줄게. 순떡 씨는 정말로 그들을 시골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 회사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와. 네. 조건이 있어. 말단부터 시작하는 거야. 특혜는 없어. 민수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너도 일해야 할 거야. 시골에서 농사일. 지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농사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너무. 싫으면 알아서 해.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으니까. 순떡 씨는 정말로 모든 도움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시골 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여기서는 할머니가 슬퍼해요.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순떡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정말 자신을 사랑해 주었거든요. 서연이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떡 씨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넌 서울에서 살아야 해.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도 재미없어요. 서연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순떡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 씨와 민수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순떡 씨가 갑자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서연이 말대로 하자. 어머니, 서연이는 나랑 시골로 가자. 너희 부모는 알아서 해. 지은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를 데려가신다고요? 왜? 안 돼. 그건 서연이는 저희 딸인데 너희가 제대로 키우고 있니? 순떡 씨의 지적에 지은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연이는 하루 종일 태블릿만 보며 지내고 부모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정말 할머니랑 시골 갈래? 네, 좋아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서연이한테 좋은 것들 많이 가르쳐 줄게. 자연도 보고 동물들도 키우고. 정말요?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요? 당연하지. 서연이와 순덕 씨의 대화를 보며 지은 씨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보다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서연이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골에도 학교 있어. 그리고 서연이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시켜줄 거야. 어떤 교육요? 인성교육.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 순덕 씨의 말에는 지은 씨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른이잖아. 하지만, 민수야, 넌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줄게. 순떡 씨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시골로 내려와서 1년 동안 진짜 농사일 해봐. 그리고 지은 씨도. 1년요? 1년 동안 땀 흘려서 일해보고 겸손을 배워.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지은 씨와 민수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살아가거나. 어머니, 1년이면 너무 긴 것 같은데. 길어. 너희가 나한테 한 일 생각하면 1년도 짧은 거야. 순떡 씨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지은 씨, 너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해. 네. 왜요? 허영과 자랑질 그만해. 진짜 삶을 살아봐. 지은 씨에게는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정체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SNS로 받는 관심과 부러움이 자신의 존재 가치였거든요. 어머니, 그건 정말 싫으면 말고. 선택은 너 마음이야. 순떡 씨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포기하기 싫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 줄게. 내일까지 결정해. 순떡 씨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어쨌든 나랑 갈 거야. 서연이가 원하니까. 지은 씨는 딸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들. 비싼 옷, 맛있는 음식, 럭셔리한 일상.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지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왔을 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 귀찮음, 불편함, 창피함.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객실에서 자고 있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은 씨 자신보다도 더 밝고 즐거워했죠. 내가 서연이한테 진짜 좋은 엄마였을까? 지은 씨는 자신이 서연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를 방치했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지은 씨는 순떡 씨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갔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안 자고 있어. 들어와. 순떡 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미워하셨나요? 순떡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워했다기보다는 실망했지. 실망이요? 민수가 너를 정말 좋아했거든. 그래서 나도 기대가 컸어. 순떡 씨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와도 예쁘게 받아주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저는 뭘 잘못했을까요?
지은 씨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 돈이 있고 없고 옷이 비싸고 싸고 그런 것들로만. 순떡 씨의 지적이 따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시해. 지은 씨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건 내 마음에 달려 있어. 어머니, 저 시골 가겠어요. 순떡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진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삭제할게요. 그런 허영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순떡 씨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서연이는 좋은 아이야. 부모가 잘 이끌어주면 더 좋아질 거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은 씨가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순떡 씨는 지은 씨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좋아. 하지만 정말 힘들 거야. 각오되어 있어요. 농사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손도 거칠어지고 피부도 탈 거야. 상관없어요. 지은 씨의 대답에 순떡 씨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외모에만 신경 쓰던 지은 씨가 이런 말을 한다니. 그럼 한번 해보자. 순떡 씨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정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뭘로? 시골로 가겠어요.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새로 시작하겠어요. 순떡 씨가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마음도 같니?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겠어요. 지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했어요. 순떡 씨가 놀랐습니다. 정말로 삭제할 줄은 몰랐거든요. 후회 안 해? 지금은 좀 허전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다 같이 시골 가요? 응, 서연아. 다 같이 가자. 순떡 씨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준비하자. 순떡 씨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시골 집은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 농사도 천천히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네. 너 요리할 줄 아니? 아, 잘 못해요. 그것부터 배워야겠네. 시골에서는 밀키트 없어. 지은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그리고 서연아. 네, 할머니. 시골에서는 TV나 태블릿 없어도 재미있는 일이 많아. 할머니가 다 보여줄게. 좋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의 명품 옷들을 정리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했나? 대부분의 옷들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필요 없을 것들이었거든요. 민수 씨도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민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형, 정말 시골 가는 거야? 응.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힘들지 않을까? 힘들겠지. 하지만 의미 있을 것 같아. 순떡 씨는 시골 집을 미리 점검하러 갔습니다. 수년 동안 비워두었던 본가를 다시 정리해야 했거든요.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넓고 아늑했습니다. 마당도 크고 주변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순떡 씨 자신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시골로 이사가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설레서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언제 출발해요? 조금만 기다려. 짐 정리 끝나면 바로 갈 거야. 지은 씨는 명품 핸드백 대신 소박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편한 운동복을 입었죠. 거울을 보니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자.
순떡 씨의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며 점점 자연 풍경이 많아졌습니다. 와, 산이 이렇게 많아요? 서연이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아, 저기 보이는 산에서 도토리도 주워보고 밤도 주워보자. 정말요? 신나요. 지은 씨도 창밖 풍경을 보며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었죠. 드디어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에요? 지은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통 한옥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할머니, 집이 정말 커요. 서연이가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야. 할아버지가 지으신 거고 이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지. 마당에는 감나무, 대추나무가 있었고 뒤편으로는 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 어때? 생각보다 정말 좋아요. 지은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럼 짐 정리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첫날 밤, 온 가족이 한옥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자연의 소리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 어머니, 정말 조용하네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거야.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할머니, 저는 벌써 좋아요. 서연이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핸드폰을 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없으니 별로 할 일이 없었죠. 뭔가 이상해요. 뭐가?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는데 볼 게 없어요. 순떡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처음엔 그럴 거야. 대신 우리 얘기하자. 진짜 얘기 말이야. 순떡 씨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핸드폰 없이, TV 없이,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순떡 씨가 모두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자. 농사꾼은 일찍 일어나야 해. 지은 씨는 평생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러요. 농사일은 해 뜨기 전에 시작해야 해. 나중에 더워지면 일하기 힘들거든. 모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밭에는 이미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와, 이 넓은 곳을 다 관리하세요? 민수 씨가 놀랐습니다. 이것도 작은 거야. 옆밭까지 합치면 더 커. 순떡 씨가 호미와 괭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김매기부터 시작하자. 김매기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잡초 뽑는 거야. 김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어떤 게 잡초예요? 이런 건 잡초고 이런 건 채소야. 구별할 줄 알아야지. 순떡 씨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지은 씨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파요. 처음엔 그래. 참고 해야 해.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책상에 앉아서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육체 노동을 하니 힘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의외로 잘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미있어요. 서연이는 금세 농사꾼이 되겠네. 점심때가 되어서야 모두 밭에서 나왔습니다. 지은 씨와 민수 씨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지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래.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점심은 순떡 씨가 직접 만든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모든 것이 시골에서 직접 기른 재료로 만든 것들이었죠. 이거 다 우리 밭에서 나온 거야. 정말요? 맛이 정말 다르네요. 지은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평소 사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진짜 자연의 맛이었죠. 힘들긴 했지만 뭔가 뿌듯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진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은 씨도 동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뿌듯함이었죠. 엄마, 손 왜 이래?
서연이가 지은 씨의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흙이 손톱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그래. 아프지 않아요? 아프긴 한데. 나쁘지 않아. 지은 씨 자신도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배겨 있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도시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뭘 할까요? 오늘은 배추 심는 날이야. 지은 씨는 이제 농사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니? 순떡 씨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시골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가 즐거워 보였죠. 할머니, 저는 여기가 정말 좋아요. 서울 생각 안 나. 아니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서연이의 대답에 지은 씨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명품 학원이 아니라 이런 경험이었구나.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마루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배추 모종 심은 거 잘 자랄까요? 지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자랄 거야. 정성껏 심었으니까. 정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은 씨는 농사를 지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잘 자라고 소홀히 하면 시들었죠. 민수야, 넌 어때?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요. 민수 씨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땀을 흘리며 일하니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단순해진 것 같았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서울에서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시골에서는 자연스럽게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많이 변했죠?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순떡 씨의 대답에 지은 씨는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뭘? 어머니를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정말 부끄러워요. 지은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람은 경험으로 배우는 거야. 너도 이제 진짜 삶이 뭔지 알게 된 거지. 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서연이가 엄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뭐가? 예전엔 엄마가 항상 핸드폰만 보고 바쁘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랑 많이 놀아줘요. 서연이의 말에 지은 씨는 뭔가 뭉클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 같았죠.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봄에 심었던 작물들이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우리가 심은 배추가 이렇게 컸어요. 지은 씨가 감탄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지. 순떡 씨도 뿌듯해했습니다. 지은 씨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농사꾼 다 된 것 같아요. 지은 씨의 손은 이제 완전히 농부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칠지만 건강해 보였죠. 그리고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어떻게? 예전엔 항상 남들 시선 의식하고 비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지은 씨의 변화는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농사일이 천직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을 때보다 훨씬 보람 있어요. 드디어 수확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밭에 나가서 배추, 무,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서연이가 흙투성이가 되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서연이가 제일 열심히 했으니까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지은 씨는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들을 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해낼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지은 씨, 이 배추로 김치 담가볼래? 저요? 김치를 제가 담가요? 이제 배울 때가 되었지. 지은 씨는 설레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김치 담그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처음엔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점점 늘 거야.
순떡 씨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날 마을 아주머니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머, 서울에서 온 며느리가 김치를 담는다고. 네, 잘 부탁드려요. 지은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지은 씨는 감동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이런 식으로 어울린 적이 없었거든요. 배추 절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순떡 씨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금은 이만큼, 시간은 이 정도. 지은 씨는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메모 안 해도 돼. 손으로 익혀야 해. 손으로요? 요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순떡 씨의 말에 지은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농사도 그랬고 요리도 그런 것 같았어요. 정성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죠. 김치가 완성되었을 때 지은 씨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맛볼까요? 그래, 한번 봐보자. 순떡 씨가 김치를 한 젓가락 맛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정말 잘했어. 정말요? 지은 씨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처음 담근 치고는 정말 훌륭해. 마을 아주머니들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서울 며느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 됐어. 지은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더욱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지은 씨가 담근 김치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김치보다 더 맛있을지도. 민수 씨가 농담을 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순떡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왜? 정말 감사해요. 지은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예요. 지은 씨. 어머니가 저를 바꿔주셨어요.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순떡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기회만 준 거고.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지은 씨도 울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싶었어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저를 진짜로 사랑해서 그러신 거라는 걸. 순떡 씨가 지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진짜 내 딸 같아.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모녀의 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1년의 시간이 끝난 것이죠. 지은 씨와 민수 씨,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제 완전한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건강하고 밝아 보였죠. 어머니, 벌써 1년이에요. 정말 빨리 지나갔네. 어머니,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떡 씨가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은 씨의 대답에 순떡 씨가 놀랐습니다. 정말? 네.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여기가 진짜 제 삶인 것 같아요. 진짜 저인 것 같아요. 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도시 생활이 상상이 안 돼요. 서연이는 어때? 순떡 씨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기가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할머니도 계시고. 그럼 계속 여기서 살까? 순떡 씨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제 너희가 이 농장을 책임져야 해. 내가 나이도 많고. 순떡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요? 응.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은 씨와 민수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 있었습니다. 해보겠어요. 좋아.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네. 순떡 씨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네. 너 이제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
어머니. 지은 씨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이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가 시골 생활을 소재로 한 블로그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어봐요. 뭘 썼길래? 시골 생활 이야기요. 서울에서 온 며느리가 농사 지으며 변화하는 이야기를. 지은 씨의 블로그는 많은 도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야기, 솔직한 고백, 그리고 변화의 과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댓글들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 네. 다들 진짜 삶이 뭔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순떡 씨는 지은 씨의 변화가 대견했습니다. 예전에는 허영을 위한 SNS였다면 이제는 진정성을 담은 소통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농장 체험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지은 씨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사 체험도 하고 시골 생활도 경험해보는. 좋은 생각이네. 순떡 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찾더라고요. 힐링이라고 하나? 맞아. 특히 가족 단위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민수 씨도 아이디어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IT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만들어 볼게요. 가족 모두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몇 달 후, 순떡이네 농장이라는 이름의 체험 농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긴장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떡이네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은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도시적인 세련됨은 없어졌지만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와, 정말 공기가 좋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감탄했습니다. 서연이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농장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토마토도 따고 고구마도 캘 수 있어요. 서연이는 이제 완전한 시골 아이가 되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농장 체험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이 계속 밀려들었죠. 하지만 이 가족에게 진정한 성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지은 씨가 순떡 씨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행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어. 네.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순떡 씨는 뿌듯했습니다. 지은 씨가 이렇게까지 성숙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왜?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삶을. 순떡 씨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며느리가 미웠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모든 과정이 지은 씨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네. 너 때문에 나도 많이 배웠어. 어머니가 저한테 뭘 배우셨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순떡 씨가 지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그냥 예뻐해 주는 게 아니야. 때로는 아픈 약도 주는 거지. 어머니, 너를 힘들게 한 것도 결국은 너를 사랑해서였어. 지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떡이네 농장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체험 농장이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농장 운영과 함께 책도 출간했습니다. 시골 며느리의 변신기라는 제목의 자서전이었죠. 어머니, 제 책이 베스트셀러래요.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지은 씨는 이제 그런 명예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밭에 나가는 것, 저녁에 함께 모여 하루를 나누는 것, 손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서연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골을 사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커서도 여기서 살 거예요. 정말? 네. 이 농장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할 거예요. 순떡 씨는 손녀의 꿈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던 옛 친구들이었죠. 지은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뭔가 진짜 사람 같아졌어. 친구들의 말에 지은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아. 농장도 정말 좋다. 우리도 이런 삶 살고 싶어졌어. 정말? 응. 서울에서 계속 경쟁하고 남의식하고 사는 게 너무 지쳐. 지은 씨는 친구들을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고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자신을. 언니들,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야. 그럼 뭐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 지은 씨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순떡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복수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수라기보다는 가르침이었지. 가르침이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아픈 법이야.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지은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며느리를 맞으면 어머니처럼 해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아니까.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서연아, 지금의 엄마요. 예전 엄마 말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시골 시어머니의 반전 복수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약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여도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되죠. 순떡 씨의 복수는 사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깊은 사랑이었죠. 그리고 지은 씨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순떡이네 농장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